차든 EV 전기차든 결국은 전기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모터를 돌리는, 결국 수소를 전기로 바꿔서 전기 모터를 돌리는 전기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트랜스미션이나 엔진에서 탈피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지만이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 하지만 그 영역 자체가 예전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의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다 보니 굉장히 강력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시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배터리 얘기를 하셔갖고 사실 그동안 내연기관이 가장 강력하게 장점으로 얘기했던 건 그거잖아요. 5분 만에 탁 주유하고 200, 300km, 400km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저기 어디서나 다 주유할 수 있는 것. 여전히 전기차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충전 시간,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 하지만 뭐 최근에 나오는 뭐 테슬라 자동차나 보면 이제 뭐 400km, 500km 다들 가고 있고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되게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또 질문도 해주셨지만 테슬라가 배터리 그 원재료가 되는 그 히토리오에 해당하는 그런 공장들, 그런 광산들 투자도 하고 있고 초창기에 마치 애플이 알루미늄 공장에서 10년 익스클루시브하게 막 그 독점 계약을 하듯이 테슬라가 이제 그쪽에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터리 시장의 관점에서 전기차 지금 뭐 제약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배터리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력한 또 캐시카우라서. 네, 배터리 시장을 보면은 뭐 전기차의 가격의 거의 뭐 40%?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사들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갈 건지. 그래서 모터하고 배터리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모터하고 배터리 사이에 효율이 이제 중요하고 그럼 모터 쪽은 자동차가 많이 가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는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직접 생산을 할 거냐 아니면은 협업을 할 거냐. 그래서 합작사 얘기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게 좀 다행인 부분이고, 한 2년 전에 이제 벤츠가 전기차를 만들 때 내부 보고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가 LG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에 만 의존해서 되는 거냐. 그래서 배터리 연구하는 업체를 하나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완성차 업체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상당히 어려워요. 이건 왜냐면 화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을 계속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테슬라 효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일부에서는 또 어쨌든 이제 가서 특허청 행사 갔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가 더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던데요. 어쨌든 이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전기차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건 좀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또는 전기차 업체들에게도 이제 많은 희망이 되는 이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비중이 전체 차 가격이 한 27%까지 낮췄더라고 걔네들은. 테슬라야. 워낙 그렇죠. 그걸 더 하겠다고 지금 하고 예,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것 같은데 뭐 센터장님은 좀 다른 관점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모빌리티가 자동차에 국한된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린 지가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 친구는 왜 자꾸 이게 황당한 얘기를 해야 할 수 있는데요. 메카니컬 엔지니어가 참 저는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만날 때마다 기계에 오리엔티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나는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지금 한 12,000명 정도의 메카니컬 엔지니어들이 계십니다. 근데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없어지는 순간 사실은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잡을 잃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기계를 가지고 뭔가 움직이는 뭔가 피지컬한 부분을 만드는데 자동차가 없어진다. 그리고 대부분 다 배터리나 모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정체성이 되게 모호해지는 거죠. 왜냐면 이건 배터리하고 모터만 사게 되면 까로제리아처럼 마치 이탈리아 공방처럼 누구든 뚝딱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괴물처럼 차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훨씬 더 저렴하되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롤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그중에 상당 부분들은 특히 전 젊은 엔지니어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자동차가 목표가 되면 점점 축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 퍼포스 빌드 비클이라고 해서 뭐 PBV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뭐 그런 쪽으로 자동차가 자율주행에 더 많은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차들을 바뀌거나 아니면 동일하게 지금 뭐 사실 이제 구디어 같은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가 이 추력이라고 말씀해요. 앞으로 가는 추력이 모터를 가지고 지면의 마찰로 가는데 얘가 갑자기 바퀴가 이런 식으로 90도 기울면서 양력이 발생해요. 결국 하늘로 날아오는 백투더 퓨처죠. 그렇죠. 회전력을 가지고 틸팅 기능을 가지고 양력으로 뛰어오르는 것도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가벼워져야 되고 예를 들면 중량이 가벼워져서 경량 소재가 필요하고 또 배터리는 오랫동안 되고 모터는 최근 들어 히토류가 들어가면서 네오듐이 많이 함유가 되고 그다음 나노튜브로 제가 보다 권선을 대신 감다 보니까 괴물 같은 모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사실은 또 이제 전기 분산 추진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헬기가 하나의 로터를 가지고 돌렸지만 20개, 30개를 가지고 같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작은 모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자동차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도요타도 조비에비에이션이라는 UAM 회사를 하나 지분을 많이 인수를 했고요. 다임러도 마찬가지로 볼로콥터에 투자를 했고요. 현대자동차도 이번에 뭐 SA1이라는 걸 하겠다고 발표한 이유가 뭐냐면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안 하면 제가 자꾸 외계 생명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도 듣도 못했던 일이 막 들어와요. 이거는 보잉하고 에어버스도 되게 위협을 느껴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특히 미국 지금 이번에 보니까 260개 정도가 되는 UAM을 만들겠다는 스타트업들이 뛰어들었어요 이쪽 시장에. 그러면 3차원 공간의 애들은 2차원 공간의 자동차에 또 대체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모빌리티의 대안들이 야 내가 이쪽 시장 차지할 거라고 막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 중압감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모터하고 배터리가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다이슨이 뭐 싹티3라는 전고체 세계 1위 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내가 자동차 만들겠어 했다가 생산성이 안 나오고 이제 상용하기 어려우니까 드랍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누구도 뛰어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기반 기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자동차는 모터하고 배터리를 정말 아껴야 돼요. 이거 우리 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UAM도 나가고 그다음 로봇은요 리듀서라는 거만 갖다 붙이게 되면 이게 관제로도로 바뀝니다. 왜냐면 저도 깜짝 놀란 게 로봇을 제가 분석을 하면서 봤더니 자동차하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경량 소재, 그다음 배터리, 그다음에 또 모터의 강력한 힘, 여기다 이제 센서들, IMU 센서라든지 아니면 폴스 앤 토크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로봇을 이제는 시속 48km로 뛰게 만들어요. 다리가 달리는 렉 타입 로봇이. 정말 많이 진화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말씀드렸지만 모터나 배터리는 정말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국이 정말 올라서기 좋은 위치다 지금. 특히 이번에 삼성하고 손잡은 것도 뭐 800km 정도 갈 수 있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삼성 종합기술원이 했다. 뭐 믿어야죠, 그죠? 나와봐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어쨌거나 두 가지 축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빌리티, 움직이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거. 그 움직이는 관점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를 벗어나서 그것이 드론이 되든 뭐 UAM이 되든 내지는 로보틱스가 되든 다른 다이나믹한 움직이는 오브젝트로 이식이 되고 그 시장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미케니컬한 관점에서의 한 축이 굉장히 앞으로 커질 것 같고요. 또 한 축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전기차가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필수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신데 결국은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스마트폰이랑 구조가 같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eat everything이라고 마크 안더슨이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들을 잡아먹는 시대가 됐는데 이젠 자동차 차례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그런 컴퓨터를 베이스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면 그 방향의 끝에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서비스가 사실 도사리고 있는 거고